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AWS 서비스 비교 정리 시간에는 데디케이티드 호스트와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는 단일 컴퓨터의 하드웨어 요소를 일반적으로 가상머신이라고 부르는 다수의 가상 컴퓨터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가상화 전에는 이렇게 빌드 서버, 웹 서버, 메일 서버 이렇게 나눠져 있던 서버가 있죠. 각각의 이제 뭐 용량의 30%, 50%, 10%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은 각 서버가 요만큼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90% 남아있죠. 50%, 7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서버들을 잘 묶어다가 하나의 서버에다가 옮겨두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3개가 필요했는데 하나의 서버에 밀어넣기 때문에 비용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볼 수 있고 여러가지 관리도 편합니다. 그래서 AWS EC2는 이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서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서버 하나에서 그래서 AWS의 EC2 서비스는 이렇게 가상화된 환경, 진짜 이제 서버가 있고 요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vCPU라 불리는 개념 위에 올라간 OS 위에 앱 이런 식으로 하나의 EC2를 빌 때 요 서버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의 가상화된 인스턴스를 빌리는 것이 EC2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와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가상화 환경에서의 간섭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EC2를 빌릴 때 독립된 서버를 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화된 환경 위에서 올라간 하나의 EC2 공간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간섭이 발생을 해요. 이 주변이. 얘를 빌리는 거랑 얘를 빌리는 거랑은 아예 어카운트 계정부터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인스턴스를 빌렸는데 제 성능을 못 내. 왜? 옆에 있던 다른 계정의 유저가 얘를 극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이 생겨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간섭이 발생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라이센스 이슈예요.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센스를 줄 때 CPU 단위로 주는, 코어 단위로 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호스트 자체에서는 진짜 CPU는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가상 호스트, 이걸 가상 인스턴스인데, 가상화된 인스턴스인데, 얘 CPU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위에서 오라클 DB를 올리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꼬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제 뭐 마더보드 기준이라든지, 뭐 GPU 기준이라든지, CPU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인스턴스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디바이스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maybe licensed by core. 이건 오라클에 관한 그 라이센스 관련 문서인데요. 이렇게 코어 단위로 인스턴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온 게 이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와 데디케이티드 호스트입니다. 우선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전용 인스턴스는 단일 고객 전용 하드웨어의 VPC에서 실행되는 아마존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입니다. 전용 인스턴스는 호스트 하드웨어 수준에서 다른 AWS 계정에 속하는 인스턴스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됩니다. 즉, 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인스턴스 단위로 격리된 서버에서 EC2를 실행하는 거예요. 한 계정에서 전용 호스트를, 그 기계를, 그 서버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호텔처럼 쓰는 동안에만 내 거예요. 호텔처럼 하나의 방을 빌려서 나만의 침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 침대는 쓰는 동안에 내 겁니다. 다만 체크아웃 하면은 이제 내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방에서 무과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은 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약에 재부팅을 했다 가정하면은 다른 전용 호스트에서 인스턴스가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제가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를 빌려서 사용을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간섭은 받지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재부팅을 시키면은 아까 썼던 전용 인스턴스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인스턴스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호텔처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내 계정의 전용 인스턴스가 전용 인스턴스 설정을 안 했지만 이 전용 인스턴스에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배치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즉 내가 인스턴스를 어떤 사이즈, 어떤 크기로 이 전용 인스턴스에 배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추후에 살펴볼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그게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렸겠죠. 그리고 빌링 방식은 인스턴스 단위 빌링입니다. 즉 전용 요금, 이 숫자를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를 100개를 쓰든 1000개를 쓰든 1개를 쓰든 일단 리전당 시간당 2불이 차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개수당 사용료를 부과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를 1개를 쓰면은 그만큼 요금이 나오고 2개를 쓰면은 그만큼 요금이 나오고 일반적인 온디맨드보다 한 10% 더 비싸요. 그래서 인스턴스 단위로 빌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센스 이슈를 얘는 해결을 못해요. 내 라이센스를 직접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빌려 쓰는 동안에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 게 아니에요. 이 호스트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남의 방에다가 뭐 여러분께서 전입 신고할 수 없죠. 호텔에다 전입 신고 불가능합니다. 뭐 차업자를 내거나 이런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텔처럼 빌려 쓰는 동안에만 내 거지 체크아웃 하면은 다른 사람 거죠. 다른 사람이 또 빌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호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호스트들이 있겠죠. EC2 호스트들이. 내가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를 하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재부팅을 시키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인스턴스를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를 실행시키면 요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임시로 이 전용 호스트, 격리된 호스트를 가져다가 쓰고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럼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뭐냐? 아마존 EC2 전용 호스트를 사용하면 아마존 EC2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및 오라클 같은 공급업체의 적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계지 자사 보유 라이센스를 활용한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보건력, 간편성, 탄력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딱 보기만 이제 여기 설명을 보기만 해도 이거는 라이센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호스트 단위로 격리된 서버를 EC2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전용 호스트를 아예 전세를 내는 겁니다. 네, 전세를 내서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즉 아예 완전히 내 거예요. 네, 돈 낸 동안에는 전셋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셋집. 전셋집 안에는 제가 전입신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스턴스 재부팅 시에도 확보한 이 호스트, 아까 제가 빌린 호스트에서 다시 동작을 하게 돼요. 아까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재부팅 하면은 다른 호스트로 넘어갔죠. 이거는 완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인스턴스 배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인스턴스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전용 호스트를 빌리면은 제가 이 안의 공간을 제가 맘대로 꾸밀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은 집안의 가구 배치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안을 뭐 화장실로 내가 이 안에 뭐 침대를 놓든 뭐 가구를 놓든 컴퓨터를 놓든 이건 제 맘대로죠. 어떻게 쓰는 한가는 제 맘대로예요. 어떤 가구를 배치하느냐는 호텔집은 그렇지 못하지만 전셋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구성하든 아니면 한 공간에 4개의 인스턴스를 구성하든 또 요걸 쪼개서 요만큼 4개를 또 쪼개가지고 총 7개를 만들던 이거는 내 맘이라는 거죠. 이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내가 빌렸기 때문에 이 안을 어떻게 구성하든지는 내 맘입니다.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잠깐 빌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호텔 방에 뭐 가구를 완전히 배치할 수 없는 것처럼 내 게 아니니까 못하지만 전셋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내 맘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호스트 단위 빌링인데요. 바꿔 말하면은 인스턴스 패밀리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호스트를 전체를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금만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 안에 인스턴스 숫자와 관계없이 요금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인스턴스를 사용하던 이렇게 사용하던 간에 요 호스트 요만큼의 비용만 낸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요걸 빌렸으니까 요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지볶고 하던 거는 네 맘이고 우리는 요만큼만 받을게 라는 개념이 데디케이티드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얘가 이 호스트 안에 있잖아요. 옹기종이 모여 있잖아요. 얘네들끼리
연결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인스턴스들은 다른 호스트에 있어서 뭔데 얘네들은 완전히 아예 기계가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통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를 쓰는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인스턴스끼리의 속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할 때 그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도 직접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세는 동안은 여러분 전입신고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내 라이센스를 여기다가 이 CPU 코어는 내 거니까 내 라이센스를 직접 활용이 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 코어 기준으로 라이센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가 AWS 라이센스 매니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와 데디케이티드 호스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목적인데요.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 규정이라든지 보안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상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걸 사용하면 되고요. 퍼포먼스, 서로 간섭이 많을 때, 네, 다른 CPU, 다른 인스턴스에서 가상 인스턴스에서 많이 먹어서 내가 손해봐 이렇게 할 때, 혹은 보안, 여러 가지 보안적 요소를 통해서 내가 격리된 환경에서 뭔가를 실행해야 될 때, 이럴 때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를 사용하고요.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라이센스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코어 단위로 라이센스가 있거나 기타 이런 문제로 전용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 혹은 인스턴스 간의 레이턴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호스트 안에 인스턴스들이 옹기종기 모였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빨라요. 서로 통신 환경이 굉장히 빨라야 될 때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식은 일단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매번 호스트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이에요, 호텔. 매번 다른 방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 안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근데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전세 내는 거예요. 지정된 호스트를 따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확보한 동안에는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안에를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요금은 리전당 기본 요금을 받고 인스턴스당 개수당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요금에다가 인스턴스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내겠죠. 이거는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호스트당이에요. 이 호스트만 하나 빌리면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인스턴스를 구겨 넣든 간에 이 호스트만 받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의 호스트당 넣을 수 있는 한계는 있겠죠.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호스트당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BYOL은 Bring Your Own License인데 내 라이센스를 활용 가능하냐 이거예요.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불가능하고요.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치 컨트롤, 이 안에다가 EC2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컨트롤이 되느냐.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불가능하고요.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가능합니다. 내 거거든요. 내가 방안을 어떻게 꾸미는지 내 맘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는 호텔이다. 쓰는 동안엔 나 혼자 쓰고 체크아웃 이후엔 다른 방을 또 사용해야 된다. 간섭을 배제하거나 보안 규정 등의 이유로 사용하고요. 기본 요금, 사용 인스턴스당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전세와 같습니다. 인스턴스 간의 간섭을 배제하거나 보안 규정 등의 이유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만 거기다가 라이센스 이슈와 인스턴스 간의 레이턴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요. 자신의 라이센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호스트를 당 비용을 지불하고 이 호스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마음대로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거 한 개 사용하든 작은 걸로 쪼개서 사용하든 비용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게 최대한으로 꾹꾹 담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얼마큼 자르느냐는 내 맘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와 데디케이티드 호스트에 대해서 비교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